안녕하세요. 다육이 포코아트입니다. 어느덧 제가 70종이 넘는, 알고 봤더니 70종이 넘지요. 넘는 다육이들을 소개해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초금이고요. 보초금이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기가 뭐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요게 속 입장들이 튼실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아 그래도 살겠구나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요, 속 입장은 이렇게 보초금처럼 오동통하게 나오는데요, 이런 겉 입장들이 얇아졌습니다. 그동안은. 그리고 색감도요, 이쁜 색감이 아닌 별로 이쁘지 않은 색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입장이 그런대로 제 색감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초금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 보초금은요, 물을 하월시아카 종류잖아요. 그래서 물을 3주에 한 번 흠뻑 주고 있고요. 햇볕은 제가 반 그늘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하월시아카들은 햇볕을 보면요, 색깔이 금방금방 죽지는 않는 건데요, 색깔이 변합니다. 갈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연두빛 투명한 색이 아주 진한 녹색으로 갈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하월시아카는 이렇게 투명한 색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투명한 색감, 그리고 인맥까지 보이는 게 하월시아카 종류들의 매력인데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그래서 반 그늘에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초금이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다육이는요, 요거입니다. 요 다육이가 야로수 백금입니다. 근데 겨울 동안에 이 백금이 갈변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색감이 조금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좀 말라 있어요. 이게 현 상태가. 그래서 물을 제가 2주에 한 번씩 듬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펴지지는 않고 있어요. 잎이 말려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 야로수는 성장하는 게, 백금 야로수는 성장하는 게 참 더뎌요. 제가 이거를 지금 3년 동안에 키우고 있는데요, 가을에 분갈이 할 때 여기에서 백금 야로수 자구가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야로수 자구가 생겼잖아요. 그 야로수는요,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거라 그 야로수는 영상에 안 담았는데요, 이게 지금 백금이 아닌 그냥 야루수처럼 색깔이 이렇게 변색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요 속에 이렇게 보면은요, 속 입장이죠. 완전히 속 입장. 이게 화면에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육안으로 볼 때는 속 입장에서 투명한 색감이 나오면서 인맥이 화이트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 입장은. 겉 입장들은 이렇게 비실비실 하지만요. 그래서
속 입장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안심을 하고 아 살겠구나 하는 희망감이 한 70%입니다. 30%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말라가지고 색감이 갈변한 적이 하와시아카 종류들이 없었는데 올해 겨울에 완전히 하와시아카 종류들이 다 갈변하고 색감도 안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아주 속상합니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다육이들이 이쁘게 잘 성장하길 바라지만 이렇게 속을 썩히는 다육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육이도 속상한 다육이입니다. 이거는 하와시아카인데요. 이것도 제가 못 보여드릴 뻔 했는데 하와시아카들은 3주에 한 번 물을 주고요. 이것도 제가 요즘에는 흠뻑흠뻑 주고 있습니다. 3주에 한 번씩. 그리고 난 다음에 갈변하기가 쉬워요. 이것도 겨울 동안에 갈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육이들을 갈변한 것들을 제가 영상에 올리면서 하와시아카들이 다 갈변해서 봄이 되면은 제 색이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진 3, 4개월, 3, 4개월은 아닌가? 그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도요. 제가 생각한 만큼 투명한 색감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유일한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속 입장에서는요. 투명한 입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두빛으로 해가지고요. 이 속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 겉 입장 갈변한 것을 다 바꾸지는 못할 지언정 속 입장이 이런 식으로 본래의 하와시아 색감을 띠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분이 참 기쁩니다. 그래도 3, 4개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풍을 시키고요.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반 그늘에서 키우면서 관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갈변한 색감들이 보이고요. 아주 진한 녹색으로 보일 것입니다. 근데 원래 색감이 이렇지 않거든요. 제가 영상에 올린 하와시아카들 가을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이게 색감이 변했는지 이쁘지 않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시아카는 겨울에도 이렇게 갈변한다는 것을 저는 4년차 키우면서 올 겨울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항상 다육이들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솔직히 하와시아카들은 겨울에 물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방 그늘이다 생각한 곳에 항상 거기에다 놓고 키웠는데요. 아니 올 겨울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웃자라기도 하고요. 정말 올해 겨울을 넘기는 하와시아카들을 옛날처럼 미모와 색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성장은 하고 있고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시아카들이 이렇게 성장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다육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잘 저처럼 실패하시지 마시고 잘 관찰해서 예쁘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영상은 요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께 합식했던, 겨울에 합식했던 다육이들이 이렇게 항아리 화분에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밭에 심어진 꽃나무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진주 목걸이라고 했죠. 그때는 정말 작게 왔었습니다. 얘네들이 다른 집에 갈 것이 우리 집으로 왔잖아요. 택배 배송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키우게 된 종류입니다. 이게 진주 목걸이고요. 이렇게 푸릇푸릇스름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꼭 숲속 같죠? 이렇게 영상을 켜놓고 보니까 숲속 같네요. 그래서 이 진주 목걸이도 제가 한 번은 키웠는데 보냈습니다. 잘못 키워가지고. 근데 요번에는 아주 잘 키워서 제가 적심도 막 늘어지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주 목걸이 잘 성장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뭐 방울복락도 제가 제 거 키우고 있는 거 보여드렸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길쭉길쭉합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이런 방울복락이 왔었는데요.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게 동글동글하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장에서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키워서 보내는데 저희 집에 오면은 동글동글 해진다는 거. 원인이 뭘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 누가 핑크 루비, 제가 핑크 루비를 보여드렸더니 핑크 루비가 너무 큰 핑크 루비가 됐어요. 그게 정말 핑크색이 돌았었고 가을에 영상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올 봄에 막 눈에 띄게 성장을 해서 댓글 다신 분들이 핑크 루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핑크 루비가 요거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그리고 이게 지금 봄에 들어와서요. 여기에 이렇게 물든 부분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핑크 루비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린 핑크 루비입니다. 그래도 요만큼 제가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같은 집이라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다육이가 성장하면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요, 제가 처음 키워보는 다육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제가 너무 이쁘게 바라보고 있는 다육이 메비나입니다. 메비나. 너무 예쁘죠? 그리고 옛날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게, 이런 새 같은 데가 사이사이 이렇게 제가 톱은 볼을 집어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새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라면서 칸이 이렇게 붙어서 있습니다. 그만큼 입장이라든지 자구들이 늘었다는 소리죠. 이거는 에비다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턱시판, 제가 키우고 있는 턱시판입니다. 그래서 턱시판도 지금 두 종류 합식한 거와 여기에서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거는 TP입니다. 저는 TP를 처음 키워봅니다. 근데 이 TP도
입장이 오동통해지고 민트색으로 해서 잘 올라오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로금입니다. 양로금이 가을이 분갈이 할 때 상태가 안 좋아서 죽을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네, 상태가 지금도 안 좋습니다. 가을에 분갈이한 다육이들은 그런 대로 많이 컸거든요. 근데 이 양로금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 속안을 보면 양로금 속 입장이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자꾸 하엽이 집니다. 하엽이 져가지고 그 길었던 목대도 다 잘라내고 제가 또 봄에 요렇게 분갈이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최근에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는 애플 미인입니다. 애플 미인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택배 온 것을 맨 처음에 보여드린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애플 미인이 색감이 변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정말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물이 들어서 왔는데 이제 완연한 봄이 되고 이제 5월달이 지나면 6월달을 우리가 보통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초여름 정도 되면은 물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아할 때는 애플 미인은 가을 정도 돼서 또 물이 예쁘게 들어서 초봄까지 알록달록 물이 들 것 같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사신 분들은 색감이 얼마나 이뻤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크기가 좀 자라지 않았나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에서 약간 조금 길어진, 그러니까는 뭐 입장이 커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씩 자구들이 이렇게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 자구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감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제가 이것은요, 햇볕이 1시간 반 정도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고 있고요. 물은 2번 줬습니다. 물은 2번 주고요. 다른 다육이처럼 10일에 한 번씩 소림 마사토가 젖을 때까지, 색감이 변할 때까지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정도 햇볕을 쐬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바깥에서 키워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다 하면은 그렇게 강렬한 햇볕은 피해 주시고 그냥 햇볕이 많이 머무는 곳에 키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사계절을 같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요런 다육이들을 키워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햇볕이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에서 키우는 다육이들은 망을 씌워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야 가을에 물이 예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강렬한 햇볕을 씌워준다 그래서 다육이가 물이 많이 들거나 이뻐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육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햇볕 받아들이는 특성도.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경험자들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그 다육이를 키워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가 뭐 바깥에서도 키우기도 하고 뭐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오는 곳에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게 정답이라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입장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요. 제가 같이 분갈이를 했던 거예요. 같이 또 구매를 했었고요. 이것도 물을 2번 줬고요. 이거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제가 핑크 에본이라고 할 뻔했어요. 핑크 샴페인입니다. 제가 샴페인을 소개시켜 드렸을 때는 아주 진한 연두빛 샴페인, 꼭지점만 와인색인 샴페인을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것은 빛이 바란, 이렇게 보면 속안에는 민트색이 좀 나오지만 나오면서 이렇게 핑크색은 아닌데 그냥 핑크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핑크색이 도는 것은 여기 꼭지점입니다. 이렇게 꼭지점에서는 샴페인, 핑크 샴페인 같다 하는 핑크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입장이 제가 맨 처음에 구매했을 때보다 입장이 벌어졌어요. 그때는 약간 오므러져 있었죠. 그리고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입장이 두툼하고 그 다음에 색감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깥에서 저도 키우고 있는데 6월달이 되면은 제가 강렬한 햇볕은 피하고 햇볕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에서 키우려고 합니다. 용월을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켰어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라울이에요. 어린 라울인데 제가 갖고 있는 묵은둥이 라울하고 색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린 다육이와 묵은둥이 다육이도 같은 환경에서 키우지만 이렇게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 두 다육이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서 이름을 맞춰보세요 하면은 저 같아도 못 맞힐 것 같습니다. 제 라울은 이렇게 꼭지점이라든지 테두리에 아직까지도 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녹색입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는 속 입장들은 민트색, 그쵸?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부분 하나 물든 부분이 없습니다. 꼭지점이고 어디고. 이거 아가 다육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게 계속 성장하면은 가을이 되면은 변화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키워보는 이게 뭐 웃자란 건지 뭐 풀인지 뭐 저는 이게 다육이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돌핀 레크리스입니다. 근데 키가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입장들도 커졌습니다. 이런 다육이는 제가 눈요기 하려고 뭐 그런 다육이 농장이라든지 뭐 화면상에 나오는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봐도 이거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직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모양도 다육이 같지가 않고 그냥 식물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돌핀 네크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입장의 모양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예, 신기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갖고 있는 다육이들을 전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육이 키우면서 가지고 있던 다육이서부터 새로 입양한 다육이까지 모두 합산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름 내지는 모르시는 분들 이름, 그 다음에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물 조정, 햇볕 조정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그럼 물을 어떻게 줍니까? 라고 설명을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요, 이게 솔직히 화분이지만 밑은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어떻게 물을 주느냐? 저 같은 경우는 뭐 물 주는 기구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사용합니다. 이게 지금 식물 영양제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빨려서 물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 물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채워주면요, 이거를 여기다 꼽습니다. 꽂고 물을 짜줍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물 주고 있지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고 보아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모든 시청자 유튜브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